통대한 대출을 해가지고 브로커가 가져왔는데 가져온 데가 농협이네? 이율도 실제로 싸네? 근데 수수료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줄 돈이 없어요. 그럼 브로커가 어떻게 하냐? 이 1,4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통대한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1,400은 브로커가 가져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대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대한 대출 어떤 거고 왜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대한 대출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묶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아예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통대한 대출을 받으시라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통대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은행들이 허용되는 재원 안에서 통대한 대출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대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보이스피싱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통대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리게 할 만큼의 조건들을 내걸어요. 금리 낮게 주겠다, 전체 금액을 더 늘려주겠다 이러면서요. 그러고 보이스피싱을 하죠. 통대한 대출로 피해를 입었던 분의 사례를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셨고요. 채권이 한 4-5군데 있었습니다. 어떤 유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저축은행이었어요. 통대한 대출 해주겠다는 브로커 문자를 받고 통대한 대출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분은 처음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통대한 대출을 해가지고 브로커가 가져왔는데 가져온 데가 농협이네? 이율도 실제로 싸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받고 나보니까 알고 보니 자기 퇴직금 담보 대출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율 낮아진 거는 처음에 자기가 이제 만족을 했는데 브로커가 요구한 수수료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7,000만 원에다가 브로커한테 1,400을 줘야 되잖아요. 1,400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줄 돈이 없어요. 그럼 브로커가 어떻게 하냐? 이 통대한 대출을 할 때 이 1,4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통대한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9,000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고 1,400은 브로커가 가져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율은 제가 분명히 낮아졌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농협에 통대한 대출로 부담하게 된 채무 총액이 2,000만 원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갚아야 되는 이자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는데 총 원금이 2,000만 원이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분 최종 종착지가 결국엔 회생이었습니다. 채무만 늘어났어.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대출을 못 받아요. 이미 이게 있는데 통대한 대출로 받은 게 그 액수 큰 게 딱 있는데 그럼 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대출을 더 받고 싶다? 캐피탈 아니면 대부업체 이런 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 가면은 이자율이 얼마다? 거의 뭐 법정 최고 이자율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냥 여러분들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통대한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도 엄청 성행하고 있어요. 이제는 브로커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더 무서워해야 될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결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피해만 남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미 통대한 대출을 했는데 개인회생을 못하는 걸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다만 통대한 대출을 하시는 바람에 최근 채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채무는 어떻다? 금지 명령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좀 까다로운 소명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통대한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정말 통대한 대출을 알아보실 정도로 현재 힘든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망설여지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제 생각엔. 그 경우에 통대한 대출을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한다거나 그러신다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파셔서라도 알아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엔 여러분들께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요, 통대한 대출 되도록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거를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알고 싶으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